1인 시위를 했던 주체가 누구였냐면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전력망을 교체하려고 하거나 하면 그 경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해야 되고 지자체까지 설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찾자. 무슨 말을 해도 잘 설득이 되지 않을 거면 사람을 설득할 수 없으니 돌아갑시다. 2031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력은 부족해지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6년 남았어요. 원전 하나 짓는데 대략 160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거든요. 하나 시작되는 게 2037년입니다. 2037년 10기가가 부족할 때예요. 10기가 부족하면 우리는 당장 내년에서 내후년부터 원전 10기는 지어야 됩니다. 아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력망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전력망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전부터인가 전력망을 해야 된다, 전력망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전력망은 우리가 살면서 신경 쓸 일이 없죠. 없죠. 네. 오늘 이종호 기자하고 얘기하다가 네. 저희 회사 여의도 옆에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 당연히 발전소가 보여요. 네. 그 당연히 발전소 있다니까 이종호 기자가 발전소가 있을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손 선배가 딱 권순 팀장이 그랬잖아요. 야, 서울에 발전소 있잖아. 서울에 어디 발전소가 있어요? 그 회사 앞에 있잖아. 그 앞에 있잖아. 거기 발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전력망을 교체해야 된다.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전력 기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고 전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권순우 취재팀장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뭐 여기저기 조사를 해보고 취재를 해보더라도 사실 전력망을 교체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짜 거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대표적인 사례를 이거 하나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전기차 충전소 대표님을 그러니까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였었냐면 아파트에 충전소 하나 까는 것도 어렵다. 내연기관 타는 사람들은 내가 왜 그 돈을 내서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전기차를 타는 사람은 왜 충전소 설치 안 해주냐? 충전소를 설치 안 해주니까 충전소가 없어서 전기차를 못 탄다. 그죠. 내가 내연기관 타는데 왜 내가 낸 관리비 가지고? 왜 내가 낸 관리비로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진짜 정말 소규모 단위에서도 충전소를 위한 전기선 끌어오는 거 하나부터가 굉장히 마찰이 심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전력망을 교체를 하는데 거기에서의 마찰은 얼마나 심할까요?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하겠죠. 이 얼마 전에 한 4월쯤이었었어요. 하남시청 앞에서 어떤 분이 1인 시위를 진행을 합니다. 하남시청 앞에서 1인 시위. 보통 우리가 1인 시위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 약자들이 그렇죠. 좀 어디 하소연할 방법이 없으니까 1인 시위를 하죠. 그 사회적 약자가 기업이나 국가와 같은 거대 조직에게 내가 요구하는 말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 말이 어디에서도 반영이 되지 못하니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럼 그 앞에 가서 시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1인 시위잖아요. 근데 그 1인 시위를 했던 주체가 누구였냐면 한국전력이었습니다. 에이? 한국전력 직원이겠죠. 그렇죠. 한국전력 HDC 건설 본부장인데 본부장님이 높으신 분이죠. 높으신 분이 이거 보세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전력 공급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1인 시위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배경을 지금부터 한번 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HVDC를 깔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2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횡축으로 동해안에서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HVDC 고속도로 하나, 그다음에 저기가 뭐 삼척 이런 데 발전소 지어가지고 그렇죠. 이거를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루트죠. 여기에 화력발전소도 있고 원전도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많이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자. 수도권이 아무래도 전기 사용량이 많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전남 지역에 보면은 뭐 신해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풍력 발전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는 지역이죠, 전남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기를 수도권에 끌어와서 쓰자라고 하는 서해안 HVDC 이 두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1인 시위가 있었던 거는 이 동해안에서부터 동서울로 들어오는 HVDC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지금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강원권에 전력 자립도가 2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많이 하는데 강원권 내에선 전기를 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양양 서피비치 가보셨어요? 전 지나가다 봤습니다. 지나가다 보죠. 저희는 자주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 청담 커플 거기 양양의 그 청춘 남녀들이 핫하게
제가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는 입밴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입밴 당하는 거죠. 거기 막 엄청난 전기를 쓰면서 뭐 음악 틀어놓고 하는데 그거 써서 아유,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거는 뭐 네, 전기를 쓸 일이 겨우 없다 보니까 그럼 여기에서 많이 생산되는 전기를 괜히 버리게 되니까 수도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상업용 시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공장들까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전기를 옮겨서 수요가 많은 곳에서 그걸 쓰자라고 하는 계획이 진행이 과거부터 되어 왔었고요. 예. 이 계획이 원래는 2019년이 완공 목표였습니다. 2019년 근데 지금 6년 전. 네. 예. 6년 전이 목표인데 지금까지도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겨우겨우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지난 5월 11일에 한국전력이 자, 우리가 동해안에서부터 동서울까지 들어오는 이 구간에 거의 79개 마을이 있고 거기에 계시는 주민분들 100% 설득했습니다. 설득이 다 완료가 됐어요. 예. 완료가 다 돼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동서울 쪽에서만 변환기를 열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관문만 남았죠. 관문만 남았죠. 근데 그 관문을 하남시에서 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동의는 다 끝났는데 네. 그 관문을 안 열어주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아트센터 만들어 달라고 400억. 그렇죠. 예, 뭐 해주지 않으면 우리 안 열어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사실 한전이 작년 12월에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했어요. 소송도 이겼다.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하남시에서도 이 심판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열어줘라라고 했으면 해줘야 되는데 하남시에서 좀 지지부진 인허가 절차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직까지도 좀 미루고 있어요. 뭐 법원이 해주라고 했지 바로 해주라고 한 건 아니지 않냐? 아,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6년이나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가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한전에서는 그러면 전력 공급이 시급하다는 절박함을 담아서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전력망 교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해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진짜 쉬운 일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거의 당마다 다 그 후보마다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한 공약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는 걸 다들 알죠. 네. 그럼 그거부터 한번 볼까요? 이번에 전력망 대선 공약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재명 후보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게 공약집에 나와 있고요. 예. 이 2030년까지 서해안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남에서 해안 올라와 갖고 서울까지 아산 탕정까지 이어지는 그쪽입니다.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훨씬 더 공격적인 것 같아요. 이 글만 보면요. 에너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에너지 국도, 에너지 지방도도 정교하게 연결하겠다. 에너지 횡단보도도 좀 만들죠. 그럴까요? 근데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육지에서 이 전력망을 교체를 하거나 새로 설치를 할 때에는 그 전력망이 연결되는 경로에 있는 모든 분들, 모든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까지 모두 다 설득해야 되는 굉장히 큰 숙제가 남게 됩니다. 그럼 이 숙제는 쉽사리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예. 근데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던 서울에 갑자기 발전소가 왜 있냐 그러면 이거 잠깐만 내려주세요. 이거 제가 그 화면으로 변화해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어디냐? 우리가 예전에는 당인리 발전소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서울 화력 발전소라고 부르고 있고 예. 위치를 보면 지금 여기가 여의도고요. 예. 여기 표시된 게 저희 회사입니다. 여기 표시가 돼서 아까 진짜 좀 놀랐어요. 그러고 나니까 생각났더라고. 맞아. 이거 지하화 사업 한번 했었어. 네, 맞아요. 네, 원래는 이제 지상에서 발전을 했다면 이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지하로 발전소는 내려가고 그 위에는 이제 그 당연리 공원, 화력발전 공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강 건너 바로 보이는 이 지역이 바로 당연리 발전소였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권순우 취재팀장이 또 그 얘기 대해서 해주셨잖아요. 야, 당연리 발전소 노래도 있어. 네, 노래 있죠. 노래도 있어. 밤 깊은 마포종점. 그 2절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 멀리 당인리에 발전소도 잠든 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이 노래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뭐 딴 게 아니라 재밌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 서울 한복판에 발전소가 있을 수 있느냐. 사실 당인리 발전소는 1930년도에 세워진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력발전소입니다. 예. 그때는 이 당hen리가 어떤 지역인지를 보면은 그때 우리가 영동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억하시겠지만 영동이 강남. 영동이 강남이었죠. 예, 예. 그래서 그 지금은 강남 세브란스라고 부르잖아요. 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영동 세브란스였어요. 맞아요. 영동 세브란스. 왜 영동 세브란스인가 하니까 영등포 동쪽이 강남이었기 때문에 네, 네. 영동 세브란스라고 불렸었고 그 영등포 동쪽에 있는 시골 뭐 이런 의미죠. 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영동 이 바깥쪽이다 보니까 정말 핵심지에서 좀 벗어난 지역이었던 거죠 예전에는. 그렇죠. 버스 종점이니까. 마포 종점이었으니까요. 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서 서울 지역에 그 당시 이제 서울 핵심 지역에 전기가 공급될 수가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수많은 사람들 전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던 그 역사적 장소가 바로 이 서울 화력발전소. 그러니까 가사에 보면은 이게 발전소도 잠든 밤이잖아요. 네. 그 잠드는 거지, 잠드. 발전소도 잠드는. 그러니까 전기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네. 이때 이후에는 단전이 된다. 그렇죠. 그런 거고 서울에 전기가 워낙 없으니까 당연히 네.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없으니까 만든 거죠. 거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발전소를 세우는 것도 사실 사람 살면 하기 힘들다. 예. 그런 거잖아요. 결국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려면은 네. 전력망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네. 없는 데다가 발전소를 만들고 네. 사람 있는 데서 전기를 쓰니까 그러니까 전력망이 있어야 전력망이 되죠.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곳이 서해안 HVD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해안 HVDC는 어떻게 이어지게 되느냐? 방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 풍력 발전소가 있는 그 호남 지역에서 이 위로 경기권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서 충남 한번 거쳐서 오죠. 네,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신해남에서 서인천까지 올라오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새만금에서 영흥화력까지 올라오게 되는 이 노선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그 노선을 짰냐면 이것도 한번 이거랑 같이 보시면 이 전남 지역 있잖아요. 전남 지역과 충남 지역 방금 그 연결되는 그 지역들 있죠. 네. 이 지역과 이 지역 여기도 전력 자립도가 199%, 200%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전력을 만들고 있다. 만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생산하지만 사용하는 사람 적고 전남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생산하지만 사용하는 사람 적고 그러면 이거를 전기 수요가 많은 곳으로 연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연결하는 곳이 어딘지 보면 바로 여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반도체 평택 공장은 사실 동해안에서 이제 그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그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 나오지 않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인입니다. 용인. 예, 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480조 원을 들여서 오, 반도체 480조. 산업 단지를 지금 만들 예정이잖아요. 예, 예. 여기에서 거의 10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 10기가와트 가운데 대략 3기가와트 정도는 LNG 발전으로 조달을 할 거예요. 예. 하지만 나머지 7기가와트 정도를 조달해야 되죠. 그리고 이 7기가와트는 아무래도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나중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구매를 할 때 아리백 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 신재생 에너지 어디서 끌어올 건데 바로 전남 지역에서 끌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우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말씀드렸잖아요. 용인이 아산 탕정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산 탕정에는 뭐가 있냐면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어요.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 CT도 있습니다. 거기는. 아 CT도 있습니까? 네, 네. CT는 뭐예요? 그 디스플레이 쫙 있는 그 CT 이름이 동네가 디스플레이 CT예요. 아 디스플레이 CT의 네, 이름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죠. 거기.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거 가면은 아산 도고온천 있는데 네. 거기도 이번 리모델링 해가지고 네. 되게 좋습니다. 그것도 혹시 디스플레이와 관련이 있습니까? 거기가 저기요 온양온천 있던데. 온양온천이요? 네, 온양온천 있던 자리가 거의 그 자리인데. 네. 그래서 예전에 약간 관광지로 쓰다가 좀 되게 낙후됐거든요. 네. 근데 디스플레이 시티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구매력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네. 이게 그 워터파크처럼 온천을 쓰고 있어가지고 네. 도시가 굉장히 멋있어졌어요. 그러니요. 저 얼마 전에 놀러 갔다 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아산과 탕정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그 디스플레이 공장을 위한 전기가 필요한데 삼성전자가 2020 만만히님이 아시네. 네. 이게 아산의 그 디스플레이 시티를 만들었는데 그 위에다 용인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네. 아산 분들은 기분이 나빠요.
그 지역 산업단지의 덕을 많이 받고 네. 그거를 좀 기대를 했는데 거기가 또 이제 행정구역상 넘어가거든요. 네. 경기도로. 그래갖고 용인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 용인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아무래도 불만이 용인은 좀 경기도고 있습니다. 아산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 탕정에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는데 여기 삼성전자가 4조 원을 들여서 지금 8세대 OLED 라인 건설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매우 많은 전기가 필요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지금 보면은 다시 한번 요 표를 살펴보면 이제 인천까지도 올라갑니다. 인천까지도 올라가는데 인천에도 여러분들 뭐 있는지 떠올려 보시면 바이오 산업단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CDMO 공장이 송도에 있잖아요. 셀트리온도 있어요. 셀트리온도 있죠. 근데 그러면 여기에도 또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까지 5공장까지 오픈을 했고 이제 8공장까지 거기다 계속 지을 예정입니다. 또 수많은 전력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전기를 어디서 공급받느냐? 바로 그 호남 쪽에서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긴 합니다만 진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전력망을 교체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보면 다 주요 지역이에요. 오창 같은 경우는 삼성 LG엔솔이 있고 포항에는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있고 새만금에는 그쪽에 그 전주가 있거든요. 그 전주에 현대차 수소 트럭 원래 트럭 공장이 있어요. 그 지역에다 2차 전지하고 수소를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는 공장이고 아까 그거 띄워봐 주시면은 저게 지역 이름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딱 기업 이름입니다. 울산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다 아시는 거고 인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송도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렇게 있고 그렇게 이게 딱 그 지역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다 그 주요 기업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네, 주요 기업들이 있는 자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를 끌어다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아리백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웬만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수많은 전기가 생산되고 있지만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호남 쪽에 태양광과 그다음에 그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라디님이 내 삶하고 무관해서 관심이 잘 안 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작아도 잘 안 보이는데 너무 커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당연히 발전소 회사 앞에 있는데도 지나가다 뭐 있는지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관심을 안 받기 때문에 진행이 안 돼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심지어 그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소 세우는 것조차 지금 합의가 안 되는데 적어도 충전소의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가 아파트에 그래도 거주합니다. 적어도 관심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진짜 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시급하긴 시급한데 어느 누구도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대선 공약에 이렇게 수많은 두 후보가 모두 대선 공약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국도 지방도까지 정교하게 연결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럼 이걸 어떤 동력으로 할 건데를 찾아야 된다는 게 남은 숙제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력망을 교체하려고 하거나 하면 결국은 그 경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해야 되고 그 경로에 있는 모든 지자체까지 설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찾자. 사람이 안 사는 곳을 찾아서 그러면 그 전력망을 연계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게 이번에 민주연구원이니까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 쪽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남해안의 해안 거기에다가 동해안 여기까지 다 연결해서 U자형으로 그러면은 여긴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이쪽을 HVDC로 연결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바다로 돌리자는 거죠. 바다로 돌리자는 거죠. 바다는 그래도 적어도 설득은 덜 해도 되잖아요. 어촌계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촌 땅은 이제 주인이 있는데 바다는 이제 공유 수면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HVDC를 좀 꽤 오랫동안 취재해 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좀 답답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전자파를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신다는 건데 전자파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전자파 파동이잖아요. 전자의 파동이잖아요. 전자의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교류에서 발생을 합니다. 교류라고 하는 게 이제 회전기기가 돌아서 전기를 발생시키다 보니까 사인파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전자파가 나오는 건데 HVDC는 교류가 아니죠. DC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류잖아요. 직류면 파동이 없습니다. 파동이 없으면
그러니까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 근데도 이게 설득이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을 해도 잘 설득이 되지 않을 거면 우리는 사람을 설득할 수 없으니 돌아갑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과연 이렇게 서해와 남해와 동해까지 아울러서 HVDC 전력망을 깔게 될 경우 사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지는 아무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민주연구원에서 그냥 뭐 그림을 그려놓긴 했는데 네. 사실 저거에 그렇게 효율적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표 같이 보여주시면은 네. 우리가 주로 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수도권과 동남부, 그쵸, 울산 이쪽이죠. 이쪽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쪽에 동남부에서 이제 원전이랑 거기 있는 지역인데 네.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왜 전남으로 보내냐고. 그러니까 이쪽이요. 네, 이쪽. 전남 네. 쪽은 전기를 많이 안 쓰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1단계는 오케이. 그리고 3단계도 양양의 서핑 비치가 전기를 쓰긴 하지만 원자력으로 만들어야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거는 굉장히 좀 큰 그림을 그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이쪽 남동부에서 부울경 지역에서 전기 만들어 가지고 뭐 수도권에서 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려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려면 땅 지나오기 힘드니까 땅 이제 지나오기 바다로 힘든 해서 거죠. 하는 네.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동해안에서 동서울까지 연결되는 거 지금 6년 지연됐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이 경제성이 높으냐? 아니면 이렇게 돌려서라도 여기 이쪽이 필요가 맞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서라도 HVDC 고속도로를 까는 게 이렇게 길게 까는 게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신정부가 들어서게 됐을 때 전문가분들이 머리 싸매고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에너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도 채팅창이 거의 난장판이거든요. 그래요? 뭐 재생에너지하고 원전하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네네. 이게 실제로 이게 저기 독일 같은 경우에 북부에서 풍력을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뭐 BMW 공장이나 이런 게 이제 남동 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전력망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전기를 다 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소가 되게 비싸다라고 얘기하는데 수소가 비싸죠. 당연히 비싸지. 그렇죠. 당연히 수소가 비싼데 그거를 전력망을 깔아가지고 이제 사람들 다 설득해가지고 막 10년씩 지연돼서 만드는 게 더 네. 싸냐 아니면 그냥 수소 만들어서 차에 실어갖고 실어 날르는 게 더 비싸냐라고 그쵸. 했을 때 수소 만들어서 싸대고 내려오는 게 더 싸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성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그죠. 네. 그러니까 최종 TCO를 계산을 네네. 해보면 이게 딱 그것만 보기에는 돈이 더 싸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죠.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육상으로 지나가게 됐을 때 토지 보상금 같은 거 줘야 되고 주민 보상금 같은 거 줘야 되고 이런 것도 다 따지고 이제 지연돼서 그 기간 동안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리스크까지 감안했을 때 네. 어느 게 더 싼지는 사실 전문가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좀 계산을 해줘야 될 부분 같은데요. 근데 보세요. 2031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력은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2023년 상황에서 보면요. 연간 전력 소비량은 우리나라 546테라와트시 연간 전력 생산량은 588테라와트시로 약 40테라와트시 정도의 여유 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최대 전력 소비와 생산을 보더라도 최대 전력 소비량이 1년에 하루 98만 3기가와트, 그 다음에 생산량은 144기가와트의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2031년이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부족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근데 2031년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6년 남았어요. 그렇죠. 6년 남았으면 그 6년 동안에 우리는 망했네. 지금부터 저도 6년 동안 네. 못 짓는데. 원전 하나 짓는데 대략 160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거든요. 네. 원전 하나가 1기가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원전 하나 짓는데 160개월이면 지금 그러니까 내년부터 지어도 하나 시작되는 게 2037년입니다. 2037년. 2037년이 되고 2038년이 되면 10기가가 부족할 때예요. 10기가 부족하면은 우리는 당장 내년에서 내후년부터 원전 10기는 지어야 됩니다. 뭐 지어도 전력망이 없다면서. 망했네. 그러니까 이거 되게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때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야 우리 아파트에 우리 아파트에 충전소도 나는 반대해라고 이런 소소한 걸로 얘기할 거리가 아니라 제가 오늘 딴 얘기도 하나 준비했는데 좀 재밌는 게 있었어요. 전기 공급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고민이 상당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쪽이 미국을 비롯한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는 곳들이잖아요. 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얼마 전에 데이터 센터를 그럼 우주로 보내자. 우주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야,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내면 어때? 거기는 일단 사람이 안 사니까 네. 민원은 없겠네. 민원 없죠. 민원 없죠. 여기 전력 공급받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태양광을 직접 받을 수가 있어요. 24시간 받을 수 24시간 있겠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문제점이 되는 게 뭐였었냐면 컴퓨팅을 하는데, 그러니까 열을 발산하는데 전력의 절반을 쓰고 발산한 열을 내리는데 전력의 절반을 쓴다 그러잖아요. 냉각하기가 좋다. 냉각하기 좋죠. 우주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에릭 슈미트도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냅시다. 물론 이거를 에릭 슈미트가 직접 본인의 입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그 에릭 슈미트가 얼마 전에 그 기업을 하나를 샀어요. 네. 그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업을 샀는데,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그 3D 프린터로 로켓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3D 프린터로 로켓 만드는 이 기업을 왜 샀는지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을 안 하다가, 그 최근에 에릭 슈미트가 미국 하원에 나와서 지금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2027년까지 뭐 27기가와트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2000 몇 년이지? 2030년까지는 67기가와트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던 청문회가 있었는데, 네. 그 청문회의 영상을 놓고 어떤 분이 이게 당신이 그 기업을 산 이유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보내려는 심산이겠구나. 어쨌든 육지에서는 지금 67기가 원전 67기를 지금 당장 지을 수는 없으니 예. 우주로 보내 심산이겠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것뿐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전기를 어디에서 공급받을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우리는 관심도 없더라. 근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전력이 부족한 부분도 부족인데, 네. 아까 아리백 얘기도 하셨지만 탄소 배출도 줄여야 하는 것도 과제고, 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자립이 얼마나 돼 있는 나라인가도 고민인 거고, 그러면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떤지도 고민이고, 네. 그러면은 거의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한 10,00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죠. 전기가 필요해. 네. 그렇죠. 안 되는 이유는 한 10,000가지 돼. 그렇죠. 네. 그리고 10,000명한테 물어보면 10,000명 다 딴소리해. 다른 얘기하고. 이게 전력망 문제가 그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은 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을 하는 입장에서 한전에 가가지고 우리 언제까지 풍력 발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전력만 쓸 수 있습니까? 그럼 한전에서 만들고 와요 이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발전소를 짓는데도 네. 민원이나 이런 거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 절차 거치다 되게 오래 걸려요. 네네.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러니까 LS 전선도 저 전선 사러 왔는데요. 그럼 언제요? 그럼 언제까지 전선 필요합니다. 인허가 다 됐어요? 뭐 다 됐어요? 그럼 이제 받으려고 해요. 그럼 되고 와요. 그러니까 네. 발전하는 입장에서 전력망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하게 되고, 전력망 입장에서는 아직 뭐 발전 만들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뭐하러 지금 전력망을 확충하냐. 네. 그러면서 서로 이 부의 피드백 효과를 음. 내면서 양쪽 다 같이 안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지금은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짓기 시작해도 10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들인데, 그렇죠. 이거 그냥 뭐 갈등 생기니까 좀 안 하고 넘어가자라는 문제가 네. 결국은 미래로 부담을 넘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대선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딱 진짜 총대 메고 의사결정을 안 할 수 없는 순간, 네. 그러니까 선거에 나왔으면 하겠다 말겠다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네. 이게 아니면 서로 그 막 민원 생기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 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런 게 좀 중요한 화두가 되기를 바랬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내용을 취재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들은 그 아까 어느 지역에 무슨 산업이 있는지 딱 네.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우리가 현재 가장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네. 그리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한 반도체, 그리고 그 지금은 수출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CDMO 그 네. 산업 단지, 네. 그것도 다 그 전기를 받아야 되고, 물론 지금은 중국 때문에 약간 굉장히 힘들고 있지만 OLED만큼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잖아요. 네. 그럼 그걸 그 산업 단지를 만들기 위한
그 생산 기지를 만들기 위한 전기 네. 그런 게 다 여기서 필요한 거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기업들은 장기 플랜으로 몇 년까지 얼만큼의 생산 라인을 설치할 겁니다라는 계획은 다 갖고 있지만 전기는요 이렇게. 전기는요 네. 계획 있어. 계획은 있어. 예. 대선 끝나면 한번 생각해보자. 이 단계다 보니까. 그거 안 되면은 네가 가서 1인 시위해. 아니, JKY님이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발전소 세워서 해결하라고 해라. 맞아요. 네. 예, 저런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네. 그 분산형 발전 관련법이라 그래갖고 그렇죠. 지금은 한전이 그 부분들을 독점하고 있는데 네. 지역에서 그 자기가 자체 생산해서 쓰는 전기는 자기 요금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다 되어 모든 있어요. 제도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 법도, 근데 그러니까 분산전원법이 통과가 됐죠. 통과됐어요. 네, 네. 그래서 수요조사도 하고서 진행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진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다 병목이 있고 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당신의 그 상공회의소에 강연 갔을 때는 그 얘기합니다. 왜 미세먼지를 당신 사람들이 다 마셔가면서 네. 서울 사람들한테 전기를 공급해야 되냐. 차라리 우리가 여기 전기 만드니까 여기 전기요금 싸게 해서 투자 네. 유치하겠다. 거기 기업들 오면 전기요금 싸지니까요. 네, 네. 그거 오케이. 저도 그것도 검토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강원도는 강원도에서 뭔 전기를 쓴다고 그렇게 전기를 만들어서 막 태백산맥을 넘어갖고 와야 네,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그 전기 요금을 내는 사람들은 강원도 분들은 수도권 사람들의 송전 요금을 다시 같이 배분해 주는 거인 셈이에요. 근데 심지어 내 머리 위로 그 송전선이 지나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이 경기도 광주 사시는데 네. 거기 송전선 지나가거든요. 네. 그 1년에 한두 번씩 삼겹살 파티예요. 동네가 다. 다 비용. 그게 다 비용이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그냥 안 된다 하고서 시니컬하게 넘어가지 말고 네. 그러면 진짜 이게 막 만 가지의 안 되는 사유가 있으면 진짜 한 개부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계속 풀어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네. 보면서 이건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면은 절대 못 합니다. 음. 진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그 만 가지 이슈를 다 풀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올해 초에 그 에너지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기반은 많이 마련이 됐어요. 앞서 말씀하셨던 분산전원법도 통과가 됐고 기반은 마련됐는데 말씀하셨던 실무에서 닥치게 되는 그 어려운 문제점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사람 없는 곳을 가자. 도저히 사람은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사람 없는 데 가면은 거기 사람이 없어. 네. 인재도 없어. 인재도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청년들이 거주하게 만들 것인가 그래가지고 산업단지에 어떻게 이 주거 환경까지 같이 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는 진짜 괜찮은 그 좀 좋은 사례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 거기서 주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공무원들과 어떻게 교류할 것이며 여기에 기업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가 결국은 사람이 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걸 시니컬하게 우리는 나라 땅이 작아서 안 돼. 뭐 3%가 원전 관련 기관에서 광고를 많이 받아서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백날 해봐야 세상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네. 지금 시작해도 10년 있다 됩니다. 근데 31년 되면은 본격적인 전력 부족 사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반도체 공장이나 뭐 바이오 공장을 우주로 보낼 수 없다면 좀 이거 진짜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좀 사회적으로 좀 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그나마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직접 발전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런 산업에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매개체가 별로 자본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래도 반도체 산업이 잘 돼야지, 그래도 뭐 2차 전지가 잘 돼야지라고 네.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이 나하고의 연결고리가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자본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쪽에 뭐 당장 우리 집 앞에 발전소가 없고 우리 집 앞에 그 송전선이 지나가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은 진짜 이게 크게 움직이는, 중요하게 움직이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산업 정책들이 좀 추진할 수 있는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해외는 뭐가 다른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제가 취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예. 거기는 그 공장을 지으려고 담당자가 미국에 출장 가잖아요. 그럼 허허벌판입니다. 거기는 이해 당사자들의 그게 없어요.
거기는 그냥 깔면 됩니다. 그냥 네. 그렇게 다른 것과 우리나라는 어떤 길을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이해 관계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구조는 네. 전력망을 교체함에 있어서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순이님이 10%도 태양광 패널로 도배가 됐는데 50%까지 올리면 참 볼만하겠다. 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전력 수급 계획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태양광 발전 비중 저렇게 올리면은 서울의 한 2배 면적 정도를 네, 깔아야 된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야, 서울의 2배를 어떻게 깔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원전을 그만큼 깔면 50개를 더 줘야 돼요. 네. 우리나라 원전 지금 23개 있거든요. 네. 근데 50개 더 지면 어디다 짓지? 라는 고민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나를 태양광을 너무 많이 깔면 안 될 것 같아. 원전을 너무 많이 지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네. 에너지 믹스 맞춰가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너는 이래서 안 돼라서 뒷다리 잡고 넌 하지 마. 넌 저거 해서 뒷다리 잡고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지. 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무것도 시작된 게 없을 것이다. 네. 라는 얘기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력망 얘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악건이었습니다.